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경상남도는 내년도 국비 7조 461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2,25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3.7% 증액 편성되었지만 경남의 정부 예산은 5.6%가 늘어 5년 연속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비 예산은 마산 로볼랜드 조성사업 256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5억 원, 경남 서부 항로와 휴양체험지구 조성 29억 원, 제2안민터널 건설 96억 원 등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예년도 예산안을 통합심사하는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경상남도는 올해보다 3.8% 늘어난 6조 9천여억 원, 도교육청은 8.9% 늘어난 4조 4천여억 원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치단체의 이 통장들인데요. 30대 청년과 외국인까지 임명되는 등 주민자치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통장에 임명된 일본인 오오시마 씨. 점심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입신고 내용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연말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전달하고 틈틈이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CCTV 방공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현장 회의 때 하면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다문화 가정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외국인 통장의 장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어라고 해가지고 같은 외국인 입장이네요 하면은 좀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창녕에서는 32살 젊은 이장이 탄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응모해 마을에 필요한 각종 사업도 척척 따냅니다. 개성 있는 이 통장들이 늘어나면서 주민자치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보 전달 역할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건의 등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등 자치단체에서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 통장의 임기를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이해도 이제 넓히고 주민들로부터 봉사성도 좀 키우고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할 것 같으면 이제 풀뿌리 조직의 어떤 강화도 막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참여 기회도 제한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다양한 이 통장들의 참여를 통해 새롭게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내년도 동남권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남권은 6년째 1% 성장에 머물러 국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가 예측한 내년도 동남권 경제 성장률은 1.6%.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은 2.8%, IMF는 3%. 동남권의 성장률은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2012년부터 동남권 경제 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권의 주력 산업이 부진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현재 수주량이 1년 반치밖에 남아있지 않는 정도로 업황이 부진한 데다 자동차는 내수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붐을 이룬 아파트 분양으로 내년 수주량이 충분한 건설업종이 그나마 동남권 경제의 온기를 유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와 환율, 국제 유가 등 대내외적인 요인도 내년도 동남권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 수출이 많은 동남권 기업의 수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가가 6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동남권의 경우에는 그 석유 화학이라든지 석유 이런 부분과 함께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여부도 동남권 경제가 올 한 해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최근 갑상선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검사와 진단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의료 체계가 등장했습니다. 환자들의 불필요한 심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이 40대 여성은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4시간 뒤 악성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빨리빨리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일 일은 없잖아요. 빨리 나오는 거는 환자들한테 상당 부분 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갑상선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지만 이 병원은 5시간 이내로 대폭 줄였습니다. 영상의학과와 병리과, 내분비내과 등 관련된 모든 과가 동시에 협진에 나서는 원스톱 진료 체계 덕분입니다. 치료 시간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고주파 치료법을 이용하면 약 2mm의 가는 미세 탐침으로 수술이나 마취 없이 결절을 괴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원하는 대로 흉터 없이 목이 불룩한 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의 과잉 진단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갑상선 질환 치료 체계는 환자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막바지 단풍 절정기를 맞은 도요타 축제 소식과 시모노세키시의 장난감 트리 점등식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이재성 아나운서입니다. 해발 713m에 위치한 도요타 지역 산기슭. 계산 진주우지 신사 경내에 단풍이 들 때부터 해마다 단풍 축제가 열립니다. 관광객은 이른 아침부터 방문해 산책과 명상을 즐깁니다. 마을 청년회는 떡과 주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このしし鍋です。はい。美味しいです。はい。 도요타 지역의 단풍은 따뜻한 가을 날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10일 늦게 들었습니다. 시모노세키시 JR역 근처 상업시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어두운 광장에서 5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불을 밝힙니다. 올해는 인기 장난감을 매단 높이 12m의 트리입니다. 트리 점등식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해마다 이맘때 열립니다. 트리에 매달린 장난감은 새해 초에 추첨을 통해 선물로 증정됩니다. リラックマが欲しいそうです。大きいの大好き。 오치를 사용한 야마구치시의 전통공예 오우치 누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야마구치 전통 전승종합센터 장인 7명이 만든 작품 1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その7人の職人さんのそれぞれの絵模様をしっかり見ていただいて、美しさ、そしておうち人形の優しい顔を見ながら心が和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출품작 가운데 전통적인 오우치 인형을 현대풍으로 재해석하거나 도자기에 오치를 해 내구성을 높인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성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시정 상황이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안개에 먼지까지 겹쳐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겠고 미세먼지 역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바람이 불면서 밤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고 모레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의 경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새로운 한 주는 비 예보가 없어 대기 건조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기온 4도, 창녕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거제 16도, 창원과 김해 15도로 평년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5도, 거창 13도로 예상되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반복되는 양식어류의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과 예방교육에 나섭니다. 고성군이 지역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9일까지 제주 영어교육센터에서 영어체험 캠프를 엽니다. 밀양시 연근 생산농가 30곳이 연근차와 연잎차, 연잎분말 등 가공품을 중국 등 5개 나라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 개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개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17명의 생신상 차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창원시 중앙역세권 개발공사 중 송수관로 파손으로 끊겼던 수돗물 공급이 어젯밤 재개됐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오후 7시쯤 파손된 송수관로 보수 작업을 끝내고 어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중앙역세권 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사림동 경찰청 사거리 주변 현장에서 중장비로 작업하다 송수관로가 파손돼 성산구와 의창구 4만 5천여 가구에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경남에서 12월과 내년 1월 2달 동안 겨울축제 13개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달 29일부터 25일 동안 거창 금원산 얼음축제가 얼음조각 전시회와 얼음썰 매장 등 각종 체험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이달부터는 경남의 대표 온천인 부곡 하와이 축제가 열리고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가 대구 관련 체험 행사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또 연말에는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와 각종 해넘이 행사가 시 군마다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